애니메이트에서 직접 그림을 그릴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를 설명할게요. 도구 중에 보면 사각형 도구, 원, 다각형, 선, 라인 도구죠. 자, 그리고 클래식 브러쉬 도구, 자, 그리고 연필 도구 정도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택이 이렇게 안에 채워진 부분, 그리고 밖에 라인은 클릭하면 해당되는 선만 선택이 돼요. 만일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색상으로 그려진 선을 한 번에 선택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 사각형 위에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다른 색상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선을 기준으로 면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면은 이동도 가능하고요. 각각 별도로 다른 색상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선도 마찬가지로 그어진 위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위에 원을 그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이 없는 면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형을 그리면 면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자, 어떤가요? 원이 있던 자리가 비게 되죠? 면 위에 면을 그리면 그것은 합체가 됩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면 위에 선을 긋게 되면 이 선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면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면 위에 선은 합체가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면과 면은 합체가 돼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와 연필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자, 하나는 연필로 그렸고요. 하나는 클래식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연필로 그어진 것은 일반적인 선과 동일해서 긋고 나면 면 위에 연필로 선을 긋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면은 살아 있어요. 자, 하지만 클래식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그은 선은 선과 유사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면입니다. 자, 원을 이용해서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눈동자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볼게요.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눈동자를 항상 밖에서 그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을 선택하고 도구 속성창에 들어가서 보면은 위쪽에 객체 드로잉 모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자, 그것을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시켜 볼까요? 분리되죠? 자, 객체 드로잉 모드는 뭐냐면 그림 그리는 도구에서 눌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인데요. 앞으로 그려지는 그 객체를 이전 객체와 별도로 분리해서 그리겠다라는 의미의 버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트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객체 드로잉 모드를 켜고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채우기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자, 그림을 그리고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채우기 도구 선택해서 채움 색상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채워지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틈이 벌려져 있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대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채우기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도구 속성을 가서 보면 갭 크기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큰 틈 닫기부터 시작해서 작은 틈 닫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채워보면 틈이 굉장히 많이 벌려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다음은 클래식 브러쉬 도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클래식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고 도구 속성을 들여다보면 두 번째 버튼이 브러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눌러보면 보통 페인트 이외에 4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모드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자, 여기서 보면 채워진 도형은 간단하게 채우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클래식 브러쉬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클래식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서 도구 속성에 가서 보면 브러쉬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한 크기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적당히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모드는 보통 페인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칠해져요. 자, 모드를 바꿔볼게요. 채우기 페인트로 바꾼 다음에 칠해 보겠습니다. 자, 선을 따라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채우기 페인트는 그어져 있는 선이 있다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선에서 그릴 때는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고요. 채워진 도형에서는 안에 있는 내용이 채워지면서 선은 뒤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밖에까지 나옵니다. 뒤쪽 페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라인 위에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와 비슷해요. 자, 그렇지만 채워진 도형을 칠해보면 달라집니다. 자, 채우기에서는 안쪽이 채워지지만 뒤쪽 페인트에서는 채워진 도형에서는 채워진 부분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안쪽 페인트 모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안쪽 페인트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채워진 도형을 칠해보면 자, 어떤가요? 안쪽에만 칠해지죠? 자, 3가지 채우기 페인트, 뒤쪽 페인트, 안쪽 페인트는 구분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 영역 페인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선택 영역 페인트는 어떨 때 주로 하냐면 채워져 있는 그 도형 안에서 명암을 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명암을 주기 위해서 현재 채워진 색상보다 어두운 색상으로 선택해 오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선택하고요. 자, 그런 다음 클래식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명암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안쪽에 내가 붓으로 칠한 부분만 이렇게 채워져요.